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예상을 상회하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어요. 사실 시장에서는 예상을 상회한다면은 시장이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가만 보면요. 네. 어떤 지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시장이 반응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럴 때 위치를 봅니다. 그러면 나스닥 지금 14,000은 전번에 2월 달에도 그랬고 5월 달에 4월 달 고점 찍을 때도 그렇고 고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또 이게 두 가지 시나리오 봅니다.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변동을 줄지 네. 그 전에 똑같이 2월과 5월 같은 또 반대되는 에너지가 나올지 이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나스닥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우리하고 상관없다. 맞아요. 예, 그렇게 우리하고 말씀해 상관없다. 주셨죠. 계속 그냥 삼성전자 위치만 우리는 보시죠. 네. 그리고 롱숏 전략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술주나 소부장이 되려고 그러면 저는 매일 이걸 체크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비슷하게 X축에는 비트코인 넣고 Y축에는 금 넣고 $1 테슬라 넣어서 이 선을 계속 거보면 네. 저는 $1가 1,150원을 급등하고 금이 2,000불을 넘고 테슬라가 500불을 깨면 그리고 비트코인 급락하면 우리나라 주식 다 팔고 현금 갖고 있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사이클에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1가 이 동그라미 친자 11월 4일, 3월 10일 이거를 돌파하지 않는 한 뭐 금리 테이퍼링 뭐 아무 무슨 그 겁주는 얘기 나와도 무시. 그냥 우리 그러니까 그 대신 또 우리 시장이 크게 가려고 그러면 이 4월 1,100원을 깨고 내려가는 강력한 원화 강세가 나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국면도 지금 아직까지 금리 인상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달러가 지금 약세가 우리가 원화 강세 아닙니까? 위엔화하고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한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갇혀 있을 것 같아요. 1,100원에서 1,14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집중화되는 섹터에 더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제 2단 하락은 나왔습니다. 네. 3단 하락이 이제 3천만 원도 깰지 아니면 요번에 3,600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예. 여기서 4,500에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테슬라가 500불을 깨지 않는 한 비트코인도 그냥 옆으로 한 3개월 동안 이제 파동이 작아지면서 지그재그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대충 9, 10월 달에 이게 올라갈 건지 추가 하락할 건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테슬라 같습니다. 네, 테슬라 지금 얼마 정도죠? 지금 530불 하단은 지지해 주는데 네. 고점이 계속 내려와요.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가 지금 보시면 이게 뭔가 수렴됐다가 이게 위로 튈지 아니면은 이 직전 쌍바닥을 깨고 내려올지 네. 이거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네요. 예, 거래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애플, 테슬라 그다음에 이게 월봉으로 보면 이게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530불을 네. 이 월봉으로 깨고 내려가면 이 2019년부터 이 상승했던 기술 이주 성장주 에너지가 부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거 확인은 금년 9, 10월이다. 이번 6, 7월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러면 그때까지 뭐에 집중하냐. 우리 내부적인 우리 주식의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나 집중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일부 종목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신데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들 앞서서 삼성전자에 묻겠다라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시장의 흐름도 7만 전자까지 내려갔다가 8만 전자로 올라오긴 했지만 상당히 지지부진한 양상이거든요.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블랙록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를 연기금이나 금융투자가 그거를 엎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연금이 10조 들어오면 돼요. 10조요? 예, 근데 그거 불가능해요. 예. 그리고 제가 그래서 요번에 78,000원대 사신 거 83,000원대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SK 하이닉스도요. 그렇게 보는 거는 저도 이것도 똑같이
선을 그어놓고 시장의 에너지를 봅니다. 네. 이번에 소부장이 됐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그랬으면 요 4월 20일 이 맥점이 굉장히 우리나라 지수나 IT 섹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고점대였습니다. 옛날 삼성전자가 78,000원, 83,000원 오를 때 이게 되는 장이라면 소부장의 대장주인 DB하이텍이나 네페스나 원익아이페 이게 삼성전자 1 갈 때 3배 정도 에너지가 맞아요.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안 나왔어요. 에너지도 거래량도 안 나오고. 그래서 때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그냥 78,000원과 83,000원에서 지그재그로 얼마 동안 할 건지 특히 요번 7월 초 되면 또 2, 4분기 실적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7월 말에 또 실적에서 어떠한 변화가 그러니까 11조 정도 예상하는데 이제 실적은 노출됐어요. 그 노출 갖고 또 쇼 거는지 그거를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한번 보시죠. 요게 동그라미 친 데가 6월 4일 삼성전자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부진하네요. 이게 83,000원 치고 나갈 때 이제 이장됩니다라고 그럴게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수단은 올랐습니다. 그럼 뭐가 올랐는가가 이 시장 주도주입니다. 이 삼성전자 죽을 때 요 6월 3일에서 이걸 땡긴 에너지가 뭐냐.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부로 6월물에서 이제 9월물로 2월 됐습니다. 그렇죠. 이 선물도 이게 보시면 큰 그림으로는 415, 435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DB하이텍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수렴해서 방향성은 저는 7월 말에 실적 확인하고 또 10월 말에 2번 확인하면서 좀 시간이 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G 대장주의 KMW입니다. 이거는 뭐 아직까지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는 그냥 우리가 집중하는 데 더 싸우겠다. 그리고 나스닥은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봅니다. 네. 6월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만기일인데 얘네도 이런 공격이 또 나올까 봐. 여기 보시면 2월 달에 한번 굉장히 3월 초까지 아픈 공격이 나왔었죠. 14,200에서 12,500까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 요번에 세 번째, 이거는 그냥 알고리즘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색깔 같은 패턴은 직전고점 돌파하면서 와 환호할 때 따라오게 해놓고 엎어버릴지 그 다음에 여전히 똑같은 에너지를 죽일지 이 만기일 전후에서 판단해 보겠고요. 그럴 때 우리 시장은 디커플링이 돼야 돼요. 네. 기술주가 급락하는데 삼성전자가 오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러게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보여줘야 우리가 소부장이 이제 됐구나라고 그랬는데 그거 확인하는데 7월, 8월 두 달을 그냥 계속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쪽은 여전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갇혔다. 그래서 괜히 내 자금, 귀중한 자금 거기다가 집어넣지 않고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더 집중하는 쪽에 더 활성화시키는데 그쪽이 뭘까? 저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건설, 시멘트, 그 다음에 요새 원격이 딱 들어와요. 아, 맞아요. 예, 원격. 네.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저는 6월, 7월에 뭐 서프라이즈 한번 볼래나 지금 뭐 통일부 장관 얘기하신 거나 국정원장 얘기한 툭툭 던지는 말들이 그냥 그리고 지금 이산가족 그 실태조사 하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또 추석이나 10월 달에 뭐 할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종목에나 더 집중해서 오히려 저는 소부장보다는 현대 엘리베이터나 아난티에나 네. 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더 강조해드리고 나스닥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겠고요. 그다음에 상해 증시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야금야금씩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나. 그리고 저는 내년도 그 북경 올림픽 때까지는 한 상해 증시는 한 4자를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계속 추적하면서 대응하겠고 그래서 여기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냥 요번에는 어느 쪽을 하려면 좀 시멘트 쪽을 좀 빨간 박스를 거놓고요. 네. 여기가 좀 수급이나 좀 수상한 에너지가 요즘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제 원격 진료와 음식료 플랫폼. 네. 요새 카카오와 네이버 이거 성장주로 보지 마시고 그냥 플랫폼 주식으로 보시죠. 그래서 요런 쪽에 더 집중하면서 K짜장의 압축 전략을 가성비 전략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종목들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시멘트도 얼마 전부터 강조를 해주셨는데 올라왔고 현대 로템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쪽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게 이제 철도, 북방. 이제 저는 그 전번 시간에 보였던 달빛 내륙철도 실행할 것 같거든요. 아, 네, 남부 쪽에. 예. 그래서 거기 되면 지리산을 뚫어야 되니까 예. 또 그 굴을 뚫는 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 많이 올랐지만 동아지진이나 특수건설 또 다시 누리목 줄 때 다시 보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화살을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 방향성, 대주주의 거버넌스, 실적 방향성. 지금 실적 방향성은 약간 훼손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에 대주주 거버넌스가 어마무시하게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내년도 대선도 있으니까 중심을 약간 정부의 정책 방향성.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래프 일봉 보지 마시고요. 각 국토부라든지 중소기업부라든지 이런 통일부라든지 그 사이트를 가갖고요. 그 사이트에 보도 자료를 계속 추적을 해보시면 미래에 이렇게 자꾸 추진을 하는구나. 그 정책 에너지를 보시는 게 네. 그래프 앞만 뒤져봤자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대주주 거버넌스는 대주주의 탐욕을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DL, ENC하고 DL 합병 분할 이 네. 시나리오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대림 산업이 거래되면서 같이 죽었다가 이 종목은 13만 원대 거래되고 죽었습니다. 2월 달. 그리고 나서 5월 12일 날이 14만 원. 그리고 지금은 약간 13만과 14만 원에서 이렇게 지그재그하고 있죠. 네. 그 사이에 DL은 어떻게 움직였나 보십시오. 지금 1월 초에 6만 원까지 급락했다가 5월 11일까지 10만 7천 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요거를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쭉 한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마디가 이 전에는 1주당 7만 8천 원이었습니다. DL. 네, DL 유상증자 이게 이제 만 원이 높은 실제는 8만 9천 원이 됐고요. 네. 이 날짜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신주 상장이 됐습니다. 네. 6월 3일. 제가 이거를 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그리고 이 DL ENC 이제 그 막교환이 11만 8천 원을 DL로 바꿔서 이제 이 구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쭉 왜 설명해 드렸냐. 여기에 저는 대주주의 탐욕과 보이지 않는 설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제가 DL을 9만 5천 원과 10만 5천 원 때려라. 그리고 이거를 DL ENC로 바꾸라고 자꾸 얘기하게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는 DL이 78% 움직였고 DL ENC는 계속 누르는 느낌을 보여드릴 겁니다. 거의 29%. 그리고 요 스토리 이렇게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림이 이제 DL과 DL ENC로 분할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은 이 대림과 DL이 합쳐질 겁니다. 그래서 DL 케미칼이 이제 손자 회사가 자회사를 될 거고 그 사이에는 이 그랜드 호텔의 밑에 있는 것들을 교통정리하고 매각할 거 교통정리하고 네. DL ENC 그동안 눌렀던 거를 여기다 펄을 주면서 에너지가 나오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이제 이 스토리텔링을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4월 달에 강성펀드가 한진칼 3자 해산선언 보유지분 그러니까 한진칼이 투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5만 원께 그리고 공매도까지 겁을 줬습니다. 그죠? 네. 이때 그 리포트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공매도 조심할 종목 두산인프라코 롯데관광개발 한진칼입니다. 네.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반대로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뉴스 보시면 산업은행이 한진칼 1천억 손실봤다. 얘가 작년도에 5천억 투입해갖고 이게 이제 강성펀드 아웃되고 산업은행, 아시아나고 대한한진칼 이렇게 해서 7만 8천 원에 제3자유 중에서 들어온 건데 주가가 7만 8천 원짜리가 5만 9천 원까지 빠지니까 이 뉴스 나오는 거. 네. 제가 이 뉴스 보고 이제 한진칼 사야겠구나. 이 산업은행이 이거 손해보겠나.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5월 14일 날
강성펀드가 대림지분 엑스트했다는 뉴스가 딱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면 이제는 이거 뭐 DL 뭐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야? 그때 DL이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고요. DL ENC가 지그재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한진칼을 한번 보시죠. 네. 요때 4월 초에 이제 공포 첫 번째, 두 번째 쌍바닥 주고 이렇게 60%나 급등시킵니다. 네. 그러면 저는 DL 빠져나온 거에 그 강성펀드 에너지가 한진칼 쪽으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죠. 한진칼이 조종할 때 DL ENC가 어떻게 움직이나. 예. 이거를 우리의 은어로 쿠션 돌리기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펀드 속에 숨거나 빅펀드나 기타 법인 이용해서 앞에는 공포를 주지만 뒤에서는 사고 그다음에 롱숏을 하면서 A, B, C로 가면서 조절하는 이게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들이 잘 쓰는 전략인데 요거가 가동되나 한번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에 팩트에 나오는 것들의 공포에 여러분들 당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진칼 악재 나올 때 떨어지는 칼날 오히려 잡으라고 그러는 게 이런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이 뒤에서 작동하나 보라고 그러는데 이제 작동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작동할 거는 한진칼 이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단가를 넘었습니다. 78,000원 이제 79,000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이후에 또 여행 수요 뭐 업황으로 자꾸 하는데 저는 한진칼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매도를 권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DL ENC로 이동하시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성으로 수소 경제 관련된 지금 현대로템인데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요? 갈 길이 아직 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는 또 이렇게 한번 그래서 네. 저는 이럴 때 툴을 이용할 때 이렇게 X축, Y축, Z축을 놓고 이게 에너지가 어디로 이동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DL 움직임은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DL은 7자 본다고 보고 있고 그동안 눌렀던 DL ENC가 이제 13만 원을 기준으로 한 20만 원까지 에너지가 나오나 보겠고 그때 한진칼이 조종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소설같이 시나리오를 써놓고 동태적으로 추적해 보겠고요. 제가 똑같은 거버넌스로 현대차는 현대모비스를 팔아갖고 뭐 가자고 그랬죠? 현대건설 가자고 그랬죠. 현대건설 화요일인가요? 52주 최고가 올라갔는데. 이게 분석하면 현대모비스를 사야 됩니다. 예. 그런데 대주주의 거버넌스로 정의선 회장님의 지분의 변화나 집중하다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될 때까지는 현대건설을 집중하고 한전부지 올라갈 때까지는 현대건설을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박스를 거드렸을 겁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근데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제 IPO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현대모비스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거를 설계하는 그 싱크탱크가 있다면 정봉구 회장님 갖고 계신 7%가 상속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전략을 짠다고 봅니다. 그래야죠. 예. 그러면 이제 기아가 없거든요. 그럼 기아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되면 이제 지분가치 현대건설. 이 현대건설과 그 다음에 저는 이 현대모비스를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때 애플카 날쯤에 40만 원에서 지금 30% 빠졌습니다. 네. 이 에너지가 저는 10월 달까지 계속된다고 봅니다. 10월까지요? 예. 그냥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바닥은 들어왔는데 현대건설 그래프 다르죠. 너무 좋죠. 이게 이제 현대건설은 저는 6자를 볼 것 같은데 네. 이제 가성비 전략이 나오는 거죠. 이 가성비 전략에서 이제 현대건설 에너지보다 현대로템이나 현대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나을 것 같고 사실 그 종목들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의 아까 정책 방향성이라고 했죠. 저는 여기에 집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소연맹. 네. 그러니까 수소연맹으로 지금 합쳐져 있는 그룹이 뭔가 현대차 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효성국. 그 다음에 이 중심에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카타르 또 조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다 연결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쪽 에너지가 저는 이제 수소 경제 연결고리 수소 모빌리티. 이 수소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 네. 여기에 연계된 거가 1년 정도 지속이 될 것 같으니까 이쪽에 더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현대로템과 현대제철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의 정책 이벤트가 이제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해 드렸던 저는 원격 진료가 이 코로나가 만든 세상이 이 원격 진료를 앞당겨 주면서 여기 보시면 이런 뉴스 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네. 원격 의료법 개정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어저께 갑자기 그 원격과 관련된 차바이오텍과 CMG 제약의 막 호재성 뉴스가 갑자기 급등했어요. 쏟아져 나옵니다. 네.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해외 팸 투어. 그때 중동 부자가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차바이오텍 차로 와갖고 1억에서 10억 쓰고 가는 거죠. 근데 호텔, 네. 병원,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 이런 의료 관광, 이런 시스템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하나의 흐름이 되지 않나. 지금 차바이오텍은 차병원은 네이버가 합작해서 일본에서는 벌써 원격 진료 이런 것들, 의료 이런 거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지도의 안에 큰 그림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시세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어저께 대량 거래가 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연속성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월봉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네. 2017년에 비슷한 에너지 때 10,000원에서 40,000원까지 가는 에너지가 있었거든요. 요번에 이걸 뚫는지 이 에너지가 나오는지 같이 비교해 보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이게 다 지금 저는 이 시장의 중심 정책 방향성이 아닌가. 거기에 이제 북방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집중해야 될 건지 그거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